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 여도은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뽑은 올 가을 부동산 관련한 체크포인트 4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재건축 시장의 상승세 여부 체크해봐야 된다라고 하고요. 또 두 번째는 정부의 추가 정책 없는지, 또 세 번째는 역전세난, 또 마지막으로는 미국의 금리 인상까지 있습니다. 시장을 다각도에서 지켜봐야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멀리 해외 시장까지 챙겨봐야 하는 아주 바쁜 가을 시즌이 될 것 같습니다. 올 가을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의 전략도 저희 부동산 가이드가 함께 챙겨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생생 부동산 클리닉 시간입니다. 부동산 관련한 최신 트렌드는 물론이고요. 여러분의 고민까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중에도 또 방송 끝난 후에도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요. 서울전화 02-2077-6352번, 또 문자는 서울전화 02-581-9943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도움 말씀 주실 분 모셨습니다. 아주자산관리의 박정원 소장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부동산 시장의 트렌드, 핫 이슈를 확인해 보는 시간부터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아파트 값이 5개월새 무려 1억 원이 오른 곳이 있습니다. 가격 상승의 이유는 바로 재건축 기대감이었는데요. 정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식지 않는 재건축 시장의 열기,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정확한 전망 분석을 통해 투자 포인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얘기만 나오면 모든 투자자분들의 귀 다 쫑긋하실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관련된 투자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체크해야 되는지 포인트 짚어주시죠. 강남에서 시작된 재건축 바람이 아직까지도 뜨겁습니다. 상담하시러 오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많이 문의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해서 몇 가지만 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느 부동산 상품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입지 분석은 중요하죠. 입지는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하고요. 현장을 직접 답사하여 눈으로 확인해야 제대로 된 정보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하철역과의 접근성과 학군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이 점 참고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두 번째는 분양 자격 확인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투자는 분양 자격에 투자하는 것이므로 시세보다 저렴하다 싶으면은 지역 공인중개소 사무소나 조합 사무실을 방문하여 합당한 분양 자격을 갖춘 매물인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추가 분담금 예상인데요. 여기서 추가 분담금이란 조합원들이 새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말하는데요. 추가 분담금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비가 추가될 수 있는 변수가 많고 또 조합원에 따라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지분 정도가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 분양 전까지 실제 얼마를 지불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는 지역 중개소나 조합을 통해 습득하여 예상 금액이 얼마인지는 기본적으로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 사업 진행 단계 및 속도 파악인데요. 사업의 단계가 하나 진행될수록 위험이 줄어들기 때문에 단계별로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므로 사업 초기에는 위험이 가장 큰 반면 저가에 매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지역 및 그다음에 아파트가 현재 어느 단계에 있는지는 꼼꼼히 체크하실 필요가 있고요. 또 다음으로는 재개발, 재건축, 투자의 수익률은 사업 속도가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사업 속도가 느리면 그만큼의 금융 비용 등 추가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분담금이 커지므로 사업 속도가 빠르게 진행될수록 수익률이 달라집니다. 제가 이상 몇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추가 분담금이 적은 곳, 그 다음에 사업 진행 속도가 빠른 곳, 이런 곳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관련해서 투자를 하기 전에 어떤 점을 고려해야 되는지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투자 전략 혼자 세우시기 좀 외롭고 어려우시다고요? 그러면 오프라인 통해서 세미나 한번 참석해 보시죠. 세미나 일정 체크해 보겠습니다. 박정원 소장의 1대 부동산 무료 상담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초보 투자자를 위한 맞춤형 투자 전략을 제시해 드립니다.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진행이 되고요. 관련된 문의는 서울전화 02-581-9943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시청자분들의 부동산 관련한 고민 해결해 드릴 시간이죠. 전화 연결 벌써 시청자분 연결돼 있다고 하는데요. 받아보도록 할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부동산 네, 가이드예요. 안녕하세요. 네. 네네. 자, 오늘 어느 지역 고민이실까요? 네, 강남구 일원동에 가람아파트 27평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앞으로 전망이 궁금해서 연락드렸어요. 아, 여기 살고 계신 건가요? 네, 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원동에 있는 가람아파트 27평형 향후 전망. 제가 소장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꼼꼼하게 상담 받아오세요. 네. 소장님. 아,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 예, 반갑습니다. 네, 아, 이쪽 뭐 사신 지 오래되셨나요? 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아, 그러세요? 그 일단 네네. 제가 지도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 이쪽이 그 일원역 쪽에 있는 아파트인데요. 아, 지금, 여기가 우리 이제 시청자님이 말씀하시는, 아파트이고요. 아, 일원역, 초역세권에 해당하는 아파트입니다. 아, 물론 이 주변으로 해서 크게 뭐 이렇게 인프라는 이게 형성된 게 크게 없고요. 우리 이제 한정거장 거리에 있으면 수수역에 올해 말 개통 예정인 KTX가 있죠. 이쪽으로 아마 상권이 아마 크게 형성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쪽 상권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쪽 지역이 뭐냐면은 아무래도 이렇게 강남 중심 지역으로 조금 많이 좀 떨어진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네네. 아무튼 뭐 사람들한테 좀 뭐 이렇게 좀 약간 저기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행정구역상 강남구라는 것이고, 이쪽이 또 무엇보다도 전세가 비율은 뭐 60%도 안 되는데, 채 네.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막 가격이 엄청 올랐더라고요, 보니까요. 많이 올랐죠? 네, 조금 올랐습니다. 조금이 아닌 것 같은데, 많이 오른 것 같은데, 보니까. 그 이쪽은 아무튼 뭐 공기도 좋잖아요, 그죠? 이쪽으로 대모산도 있고요, 그죠? 뒤로 해서. 네, 좋습니다. 이쪽은 전망은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이쪽이 또 좀 있으면 얼마 남지 않았죠, 재건축도요. 네네, 얘기는 아, 나오고 예. 있어요. 또 여기가 뭐냐면 초역세권임에서도 불구하고 용적률이 높은 곳이 드물거든요. 근데 이 지역 그 주변에 몇 군데 아파트들이 보니까 이렇게 용적률이 낮으면서 초역세권에 해당하는 위치한 아파트들이 좀 많더라고요, 보니까요. 몇 개 네네. 되더라고요. 이걸 네. 한번 우리 앞으로 재건축도 한번 기대해 보실 필요도 있고요. 앞으로 네. 전망은 좋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쭉 가지고 있어야겠네요. 계속 가지고 계셔야죠.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보통 우리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실거주하면서 가격 상승까지 노리시는 분들 많으시는데 지금 시청자분께서는 좋은 곳에 살고 계시다라는 결론 얻었으니까요. 앞으로도 네. 계속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또 추가로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첫 번째 시청자분 만나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부동산 예, 가이드요. 예. 네, 어느 지역 고민이실까요? 지금, 현재 강서구 염창동에 네. 저희가 무학 아파트 지금 27평 지금 전세를 놓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네. 예, 근데 이거를 계속해서 이걸 가지고 가야 되는데 보유를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매도를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하고요. 네. 예, 그리고 또 혹시는 또 매도를 해야 한다면 네. 언제쯤 이거 매도를 하는 게 아, 좋은 건지.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파는 게 좋은지 계속 갖고 있는 것이 좋은지, 만약에 팔아야 된다면 언제 파는 게 좋은지 체크해 그렇죠, 보도록 예. 할게요. 네, 소장님 연결해 드릴게요. 소장님. 예.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거기 뭐 사신 지 오래되셨나요? 지금 한 5년, 이제 5년 정도 됐어요. 지금 현재 전세를 놓고 계신다 그랬나요? 네네. 예. 제가 지도 보면서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뭐 이쪽도 뭐 어차피 강서구 쪽 하면은 아무래도 뭐 우리 목동 신시가지라든지 학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또 이쪽이 전세가 비율이 또 높다고 또 해가지고 그렇게 막 매스컴에서 타고 막 그러던데요.
우리가 좀 예. 시청자님이 말씀하시는 이제 아파트입니다. 바로 그 뭐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곳에 위치해 있네요, 보니까. 그 다음에 또 보면 또 영창역도 좀 뭐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거리고요. 예. 예. 앞으로 매도 하시려는 뭐 이유가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아니, 그냥 좀 뭐 오후 좀 올라는 것 같기도 하고. 예. 가격은 올랐잖아요, 그죠? 예, 그냥 조금 올랐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시점에서 팔아야 되나, 뭐 조금 더 있어봐야 되나 이러고 잘 몰라가지고요. 그럼 제가 이 주변을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어차피 예. 뭐 아실 텐데, 제가 이쪽 주변을 한번 보면은, 예. 우리 여기 이제 시청자님 말씀하신 아파트가 우리 자체로 보면 마곡지구가 현재 지금 한참 좀 개발 중에 있죠. 예, 그 다음에 우리 또 여기 2020년에 해가지고 우리 저 앞으로 그 뭐야, 월드컵 대교, 월드컵 대교 또 이렇게 지나갈 이제 건립될 예정이고요. 그렇다 보면 아무래도 상암 DMC 우리 직장인 수요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또 마곡지구에서 또 2017년부터 해서 지금 계속해서 인구가 유입돼요, 이제 앞으로 몇 년 동안. 예. 그러면 여기서 다 소화를 못 시키니까 아무래도 그 많은 인구들이 이렇게 옆으로 가겠죠. 그렇겠죠. 예. 그러다 보면은 뭐 이런 수요층이라든지, 또 우리 현재 지금 지하철 9호선 3단계가 현재 지금 좀 공사 중에 있잖아요. 예, 그 2단계에서도 뭐 많이 또 이렇게 이쪽으로 강남권에 직장을 둔 그 회사원들이 많이 이쪽으로 인구 유입이 됐다는 또 그런 또 보도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렇다고 치면은 뭐 앞으로도 여기 괜찮고요. 근데 여기 사실은 좀 93년도 저 중공된 적이네요. 근데 이쪽이 뭐냐면은 좀 용적률은 높은데요. 이쪽이 뭐냐면 또 중공업 지역에 또 해당돼요. 그러면 아무래도 또 요새 또 우리 중공업 지역을 갖다 좀 막 이렇게 재생 방안과 활성화시키려 하는 뭐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이런 점들 뭐 이렇게 봤을 때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 중기적으로 한번 보유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예. 또 그쯤 타임 돼가지고 또 아니면 저 3단계 일단 개통 시점에 한번 즈음에 해가지고 예. 전화를 한번 주십시오. 9호선. 예, 3단계. 9호선 3단계 그 개통을 앞두고 예. 즈음에서 한번 전화를 주시면 그때 한번 다시 한번 또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예. 저희는 뭐 지금 아니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계속 상담을 해드리니까요. 그때 타이밍 놓치지 마시고 꼭 궁금하신 점 생기시면 전화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시청자분까지 전화 연결 받아봤고요. 이번에는 문자로 사연이 많이 도착했는데 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번호 367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부천시 범박동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4단지 아파트 33평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투자 목적으로 매수한 거라 적절한 타이밍에 얼른 매도하고 싶은데요. 언제가 좋을지 알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투자 목적으로 매수한 아파트 매도를 한다면 언제가 가장 좋을까요? 제가 일단 지도 보면서 네. 제가 지도 보면서 일단 시청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도를 보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쪽 지역이요. 우리 보면은 여기 시청자님이 말씀하시는 지금 아파트거든요. 근데 이쪽 지역으로는 사실 이렇게 뭐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뭐 지하철이나 이런 것도 없고요. 사실 좀 인프라도 좀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이쪽 지역이.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쪽으로 보면 또 우리 공공주택지구 좀 공공택지인데요. 여기에 지금 한 3만여 세대가 입주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여기가 또 전세가 비율은 좀 높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가격 분석을 좀 해보니까 여기가 뭐 급등한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물건은 이렇게 좀 위험할 수도 있다. 이렇게 아마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갭 투자를 하신 것 같은데요. 불과 이제 차이가 나지 않으니까 아마 갭 투자를 하신 것 같은데 갭 투자로서는 적당하지 않은 물건이다. 적당한 물건이라면요. 물가 상승률만큼이나 우리 매매가가 전세가가 자연스럽게 오를 수 있는 그런 물건을 선택하셔야 되는데요. 이 물건은 아니고 또 주변에 해가지고도 뭐 사실 여건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뭐 사실 이쪽으로 소사 언시선이 뭐 지나간다고는 하지만은 이쪽에서 나중에 옷길 공공택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유입될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이쪽 지역은 별 그렇게 커다란 메리트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절적으로 좀 성수기도 있고, 또 아니면 내년이라든지 해가지고, 매도를 지금부터라도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매도는 지금부터 계속해서 네. 좋은 가격에 예, 예. 팔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예. 빨리 파는 것이 좋겠다는 예.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는 다시 전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동산 고민 어떤 시청자분이 전화 주셨을까요? 받아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부동산 가일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느 지역 고민이실까요? 예, 지금 현재 서울 강북구에 있는 네. 우이동 푸르지오 아파트 33평에 살고 있는데요. 네. 예, 이 아파트 향후 전망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실거주하고 계신데 향후 전망 가장 궁금한 건 가격이 오를지 전망이시겠죠? 예, 자, 소장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상담 받아보세요.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지금 현재 거주하시면서, 거주하신 지는 얼마 되셨어요? 지금 여기 살고 있는 지가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2년 정도 됐어요. 거기 아주 공기는 아주 좋잖아요. 그죠? 예. 네, 그 북한산 이렇게 자락에 딱 있어가지고 좋은데 또 그 좋은 점이 또 이렇게 또 제한을 또 이렇게 걸어놔가지고 좀 그 예. 부분인데 일단 지도 보면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예. 예, 여기가 우리 지금 시청자님이 말씀하시는 아파트이고요.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거 북한산 그 자락입니다. 예, 북한산 쪽에 있다 보니까 이쪽이 아무래도 이렇게 좀 규제가 돼 있어요. 경관이라든지 자연을 훼손하지 못하게끔 높이 제한을 또 걸어놨어요. 여기가 최고 고도 지구라고 해가지고 지금 그게 지금 이렇게 걸려 있어가지고 아마 개발이 좀 잘 안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또 예. 현재는 또 그 도시철도도 지하철도 없잖아요. 주위에 아무도 교통 여건도 그렇게 그리 좋지 않은 편이고요. 예. 근데 이제 앞으로 이쪽으로 해서 지금 물론 올해 그 지역 주민들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사업이죠. 일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 우이 신설 해가지고 우리 이제 여기 이제 내년 7월인가 개통 예정이라는데 아마 여기 역세권에 아마 해당될 겁니다. 가까운 거리인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 앞으로가 이 지역이 나쁘진 않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게 우리 최고도 지구를 갖다가 권한이 서울시에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좀 계속 해가지고 지금 완화 움직임을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지금 우리 은평 뉴타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완화가 돼가지고 거기도 좀 개발이 들어가고 좀 괜찮지 않습니까, 요즘? 예. 이쪽도 아마 최고 고도 지구가 만약에 그게 해제가 된다 그러면은 이쪽 지역 지금 현재 용적률 낮습니다. 또 앞으로 재건축의 연한은 좀 많이 남았지만 오랫동안 가지고 있어도 괜찮을 물건이다. 거주하시기에 아주 좋은 물건이면서 또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유하셔도 괜찮은 물건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자, 시청자님, 추가적으로 혹시라도 궁금하신 점 또 생기면 언제든지 저희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전화 또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강북구 의동 푸르지오 아파트 33평형 관련한 상담까지 마쳤습니다. 문자 또 왔다고 하는데요.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자, 끝번호 1014님이 보내주셨네요. 강동구 암사동의 선사 현대아파트를 실거주와 투자 목적으로 매수하려고 하는데요.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 질문이 늘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실거주 플러스 투자 목적으로 네. 과연 목적을 한 번에 달성할 수 있을까요? 선사 현대아파트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예, 우리 여기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 말씀하시는 아파트고요. 여기도 또 한강을 또 조망할 수 가깝게 또 위치하였네요, 보니까. 그리고 또 암사역도 아주 가깝게 있고요. 무엇보다 이쪽 지역은 강동구 하면 역전된 안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전세가율이 이렇게 낮을 줄 알았더니 전세가율이 거의 서울의 한 10%가 더 상회합니다. 이쪽 지역이요. 그렇다 보면 그만큼 수요가 있다는 것인데요. 아무래도 이런 쾌적한 이런 환경이라도 이쪽도 강동구 쪽으로 학군이라든지 학군도 괜찮지 않습니까? 이런 정도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
넓게 좀 지도를 한번 축소해 볼까요? 이쪽 지역으로 해서 우리 또 이렇게 업무단지가 지금 뭐 고독상업 업무단지 이쪽으로 해서 좀 엔지니어라든지 이쪽으로 해서 첨단부 산업단지라든지 계속해서 또 개발 중에 있고요. 근데 여기가 뭐냐면은 지금 이쪽 지역으로 해서 좀 재건축이라든지 하남, 미사 신도시라든지 인근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격은 이렇게 절대로 이렇게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지만 이렇게 완만하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지금 안정적입니다. 실거주면서 투자 목적까지로 해서 이왕이면은 실거주 쪽에 좀 무게를 두시고 사시다 보면은 가격도 좀 자연스럽게 올라갈 것 같습니다. 실거주에 좀 무게를 두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투자 목적으로 빠르게 뭐 매수하고 매도하는 것보다는 실거주하면서 천천히 가격 상승을 노려보자라는 의견 들어봤고요. 자, 이번에도 또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어떤 고민일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끝번호 8095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최근 평택에 여러 가지 호재들이 많은데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도 수혜를 입을 수 있을지 궁금해서 문자 드립니다. 서정동 주공 3단지 아파트 전망 어떤가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평택 관련한 부동산 이슈도 참 많은데요. 예. 지금 이 문자 보내주신 시청자분은 서정동에 있는 주공 3단지 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있어요. 예, 어떻게 예. 관련해서 수혜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예, 이거 보니까 또 재건축 아파트예요. 그런데 또 몇 년 남지도 않았습니다. 기간이. 그래서 제가 한번 지도 보면서 일단 네.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이쪽이 지금 서정리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우리 시청자님이 말씀하시는 아파트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기 모든 사람이 잘 알고 있는 고독 국제 신도시가 이 앞에 지금 현재 개발 중에 있죠. 일단 지금 서정리역 주변으로 해서 지금 개발이 시작됐는데요. 뭐 삼성전자도 또 여기에 엄청난 돈을 투자해가지고 개발 중에 있고, 또 이 밑으로 보면 평택, 브랜시, 뭐 일반 산업단지, 여기 이쪽으로 산업단지가 또 이렇게 딱 이렇게 많습니다, 이쪽으로. 근데 여기가 지금 아파트가 좀 노후도가 높아서 그런지 전세가비는 아주 낮습니다, 아주. 그래서 저도 이제, 이게 과연 여기다가 재건축이 들어가면 이게 과연 이게 성공할 수 있을까라고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아직까지 매도 시점을 만약에 잡아드린다면 일단 재건축 들어가고 뭐 조합 설립 이렇게 해서 약간 중기적으로 해서 일단 보유를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만약 뭐 매도 시점 알고 싶으면 그때 다시 한번 전화를 주십시오. 그때 상황을 보고 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다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부동산 고민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진행해 보도록 하겠고요. 추가적으로 아쉬운 마음은 오프라인 세미나 일정 확인해 보시면서 세미나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박정원 소장의 1대1 부동산 무료 상담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초보 투자자를 위한 맞춤형 투자 전략을 실시해 드립니다.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진행이 되고요. 관련된 문의는 서울전화 02-581-9943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생생 부동산 클리닉 이 시간은 아주자산관리 박정원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알짜 부동산 정보만 콕콕 집어 드립니다. 돈 되는 부동산 정보. 자, 코너 중간에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요. 서울전화 02-2077-6391번 활짝 열어놓을 테니까요. 관련된 궁금한 문의 이쪽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알짜 정보만 가득 모아오신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합니다. 드림타워 투자연구소의 정영근 이사, 창조경제 부동산 연구소의 김원준 팀장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이제 포인트부터 좀 간단하게 들어볼 텐데요. 김원주 팀장님, 오늘 어느 지역 준비해 오셨죠? 네, 오늘 마포구에 있는 홍대 가까이 있는 지역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 외래 자본들, 특히 중국 자본들 같은 경우에 제주를 비롯해서 강남권에 상당히 돈이 흘러가고 있는 모습 살펴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자, 뉴스를 보더라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 앞으로 그 외국 자본들이 들어오게 된다면 강남을 비롯해서 이곳 바로 홍대까지도 외국 자본이 들어올 것이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바로 이곳 홍대 가까이에 있는 마포구 신수동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신수동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다양한 대학교들뿐만 아니라 홍대, 다양한 상업지까지도 상당히 가까이에 있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다양한 수요층들과 함께 특히 신혼부부들한테 적극적으로 추천드릴 수 있는 그런 물건 준비를 해봤으니까 잠시 뒤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뒤에 신수동 가보도록 하겠고요. 정영근 이사님께서 오늘 어느 지역 가실 건가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하는 지역입니다. 미래 가치가 높고 현재 가치 또한 최고로 우수한 지역, 두 가지 지역을 제가 엄선을 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일단 여러분들 가장 임대가가 높은 지역이 어디입니까? 바로 강남입니다. 강남의 수익형 매물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은 차후 5년간 후만 보더라도 월세 수익률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쪽에 투자가 많이 몰릴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재건축 시장이라던가 아파트 재개발에 많은 투자금이 묶여있는 상황인데 하지만 점차적으로 월세 수익률이 보장이 되는 수익형 매물에 많이 투자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강남권의 대규모 개발 호재까지 갖추고 있는 최고의 입지 지역을 준비를 해봤고요. 두 번째 제가 준비한 지역은 바로 중구입니다. 중구 같은 경우에도 작년 한 해 봤을 때 공시률이 가장 적은 지역으로서 수익률이 또 높은 지역으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이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세 차이까지 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측면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구도심이 신도심으로 바뀌는 지금 현재 타이밍이 가장 좋은 투자 시점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본 매물 같은 경우에는 또 상업지에 올라가는 아파트 매물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다른 여타 매물보다 충분히 가치가 차별 가치가 있는 그런 매물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세 가지 부동산 정보 하나씩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볼 지역은요. 다 같이 강남구 역삼동으로 가볼까요?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 역삼역에서 걸어서 4분 거리고요. 내년 5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5층 건물 내 2층에 위치해 있고요. 매매 금액은 3억 1천만 원, 임대 예상 금액, 전세 보증금 2억 7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은 4천만 원 예상됩니다. 첫 번째 지역은 강남구 역삼동으로 가볼게요. 일단 입지적 특성부터 체크해 볼까요? 예, 가장 중요한 점이 바로 입지입니다. 여기에 입지는 최고 입지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왜 그러냐면 일단 2호선 라인의 역삼역세권, 테러를 중심으로 한 2호선 역삼역에서 도보 4분 가까운 거리에 위치를 하면서 또 강남역 상권의 도보 1분밖에 안 되는 가까운 지역에 있습니다. 바로 강남의 상업지에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입지를 가졌기 때문에 생활 인프라가 보장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강남역과도 도보로 약 7분 정도면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초역세권, 강남역과 역삼역을 향유하는 최고의 입지라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곳 지역은 이미 2호선과 신문낭선 여러 가지 두 가지 노선을 중심으로 한 2호선 라인이기 때문에 생활 인프라가 매우 뛰어납니다. 생활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임대차 수요 시장이 매우 풍부하다. 공급보다는 수요가 월등히 많은 지역으로서 차후에도 여러분들 희소 가치성에서 봤을 때요. 테헤란로를 중심으로 된 지역이 아무래도 수익률 면에서나 그리고 지역적 가치로 인해서 봤을 때 개발 차이까지 고려를 한다. 그렇게 됐으면은 2호선 라인들, 특히나 삼성역세권과 강남역세권 중심으로 대규모로 또 개발이 예정돼 있죠. 거기에 맞춘 그런 최고의 입지를 찾아내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거기에 맞췄을 때 일단 임대 수요 튼튼하고 테헤란로 일대에 여러 가지 업무시설, 이 업무시설에만 테헤란로에 몰려있는 업무 수요가 1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임대 걱정도 할 것 없이 차근차근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큰 차이까지 걷어낼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입지다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입지적인 매력은 꼭 먹고 알 먹고 두 마리 토끼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호재도 굉장히 많아요. 이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호재 체크해 주시죠. 네, 일단 멀리 있는 호재들 굉장히 많겠죠. 하지만 가장 가까운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만 제가 논
원할 텐데요. 일단 첫 번째가 바로 롯데치송 부지입니다. 일단 본 매물이 강남역에서 가깝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바로 7분 정도면 강남역에 도달할 수가 있고 조금만 더 가면 바로 서초동 롯데치송 부지가 있습니다. 과거 한때 어땠습니까? 삼성타운 생겼을 때 주변 지가 약 2배에서 2.5배 정도 지가가 상승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를 그대로 답습하는 게 바로 서초동 롯데치송 부지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제2롯데타워 완공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차후 약 2018년 정도면 이곳 롯데치송 부지의 광활한 면적에 또 개발이 들어갈 거라 예상이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본 매물과 직접적인 연관관계, 수혜를 줄 수 있는 큰 호재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여기 같은 경우에 3개 동 빌딩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이 나오기 때문에 옆에 있는 뭐 삼성타운과 비교했을 때는 비교가 안 되게 굉장히 큰 면적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쇼핑타운, 컨벤션 그리고 호텔이 지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 수도 굉장히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구조를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차익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또 우측으로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 랜드마크타운 마이스 산업단지죠. 바로 삼성동 국제료 복합지구가 있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에도 이미 한전부지가 착공에 들어가면서 2021년 목표로 빠른 속도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양상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에는 그뿐만 아니라 삼성 역세권 통합 개발로 인한 또 주변 보시면 영동대로 지하화 소식과 함께 6개 광역철도망이 깔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강북의 여타 지역도 한 노선을 통해서 바로 중심부까지 다 도달할 수 있는 빠른 속도의 광역철도망이 깔리게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강남은 삼성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2호선 라인의 큰 지가 상승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 먼저 알고 들어가면 반드시 이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테헤란로 접근돼 있는 2호선 라인에 주목을 해서 좋은 위치, 수익형 매물로서 임대차 시장이 활달이 된 곳에 투자하는 게 굉장히 좋은 투자법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이뿐만 아니라 신분당선도 얼마 전 착공이 들어가면서 2022년까지 또 용산에 연결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용산과 강남은 그야말로 10분 내에 가까운 거리에 위치를 하면서 여러 가지의 교통 호재뿐만 아니라 2가지 랜드마크 타운 소식까지 본 매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개발 호재도 체크해봤습니다. 뭐 정말 멀리 있는 것은 필요 없고요. 가까이에서 정말 영향을 미칠 만한 것만 체크해봤고요. 이 지어지기까지는 네. 약간 기간이 있어요. 어떻게 맞습니다. 지어지는지 좀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세요. 일단은 뭐 강남의 여타 지역 보시게 되면은 각 선분양 매물이 요즘에 굉장히 많죠. 그 중에서도 입지가 좋은 지역은 뭐 공사가 되기도 전에 다 분양이 된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인기가 뜨거운 지역이 바로 강남의 역삼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나 본 지역 같은 경우에는 2호선 라인 내선 순환역에 가까웠기 때문에 여타 7호선과 9호선에 있는 매물과는 비교 자체가 불가한 좋은 입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역과 가까운 초역세권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임대차 수요 시장 자체가 다르다고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본 매물은 바로 내년에 완공 예정이지만요. 본 매물 3개 동 단지형으로 지어지기 때문에 공사 속도라 여러 가지 여타 생활 수준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건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차후에도 언급해드리겠지만 단지형이기 때문에 관리가 굉장히 용이하고 매가 자체가 약간 저렴한 그게 특징이라 메리트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는 뭐 당연히 들어가고요. 안에 있는 옵션도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 지역 사는 주민들이 거의 다 20, 30대 젊은 층입니다. 거기에 딱 맞춤형 설계라는 점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자금을 가지고 투자가 가능한지 궁금한데요. 가격대 어떤가요? 네, 매가도 상당히 저렴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요즘에 보시게 되면은 뭐 9호선 라인, 7호선 라인만 봐도 3억 3천, 3억 4천 이 정도의 분양가를 가지고 나오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본 매물은 거기에 대비했을 때 3개 동 단지형이고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좀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3억 1천의 분양가입니다. 3억 1천의 분양가에 전세를 예상을 해볼 때 약 2억 8천 정도. 그러면은 실제 들어가는 투자금은 3천 정도라는 말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적은 금액으로 강북권보다 적은 금액으로 강남권에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좋은 또 투자 메리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월세 같은 경우에도 강남권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임대차 수요 시장이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뭐 2, 3천 보증금에 월 110, 120 정도 나오는 수익률이 약 7에서 9% 정도 사이까지 나오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연금형 부동산을 활용하기에도 최적화된 그런 매물이라고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이 다세대 주택을 좀 매수하려고 한다면 어떤 점 좀 주의해야 될까요? 네, 일단은 주변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7호선 라인도 있고요, 9호선 라인도 있고, 신분당선 라인도 있고, 여러 가지 수익형 매물들이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는 매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 수익형 매물의 자체, 중요한 황금성 라인은 바로 그 수익률입니다. 수익률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차후에 뭐 4년 뒤, 5년 뒤에 매도를 할 때도 임대차 수익률과 공실률이 적어야지만이 여러분들께 황금을
보다 빠르고 높은 가격이 책정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내선 순환의 테헤란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지가 가장 중요시되는 지역이 바로 강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남이라고 같은 강남이 아니기 때문에 잘 선택하시는 게 중요하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첫 번째 부동산 정보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정보 제공해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자, 이번에는 김원준 팀장의 부동산 정보 확인해 보셔야겠죠. 이번에는 신수동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서울시 마포구 신수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6호선 광흥창역에서 걸어서 4분 거리고요. 올해 8월에 준공이 완료가 됐습니다. 6층 건물의 3층에 위치해 있고요. 매매 금액은 2억 5,500만 원, 임대 예상 금액, 전세 보증금 2억 3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은 2,500만 원 예상됩니다. 마포구 핫하죠. 그 안에서도 신수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적 매력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뭐 교통적인 면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6호선 광흥창역 가로치고 서강역입니다. 자,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아래쪽으로는 서강대교, 위쪽으로는 서강대학교가 위치해 있겠고요. 또 오른쪽으로는 마포대교가 위치해 있는 서강대교와 마포대교 사이에 있는 그러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위쪽으로는 뭐 홍대를 비롯해서 이화여대까지도 도보로 충분히 이동이 가능한 그러한 거리가 되겠고요. 일단 홍대까지는 사실상 걸어서 한 15분, 서강대까지는 걸어서 7분에서 8분 정도면 도달이 가능한 그러한 거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만큼 홍대 상권에 가까이에 있으면서 다양한 수요층들 흡수를 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강변북로나 마포대교 그리고 서강대교를 이용하실 경우에는 동서남북으로 펼쳐져 있는 다양한 업무 시설, 아래쪽으로는 여의도, 왼쪽편으로는 디지털 미디어 시티와 같은 업무 시설, 그리고 위쪽과 동쪽으로도 뻗어 있는 용산의 업무 시설 등 정말 다양한 업무 시설까지 뻗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입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신혼부부나 실거주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입지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개인적으로는 맞벌이 하시는 그런 부부들이나 아니면 이쪽에서 학교를 다니는 자녀분이 있는 그런 학부모님들께 추천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것뿐만 아니라 주변에는 다양한 업무 시설들, 뒤에서 잠깐 더 길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동서남북 다양한 업무 시설들까지도 정말 빠르게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이 마포 지역 같은 경우는 연예인들이 상당히 많이 거주를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교통편이 좋을 뿐만 아니라 잘 갖추어져 있는 다양한 인프라를 갖고 있는 마포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포구 신수동의 입지적 매력 확인해 봤고요. 개발 호재도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어떤 부분 체크해 볼까요? 네, 일단 업무 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동쪽으로는 마포역을 비롯해서 공덕역이 위치해 있습니다. 공덕부터 마포까지 공덕 글로벌 업무지구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곳 같은 경우에 중견기업을 비롯해서 대기업들이 현재 들어서 있는 오피스 거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한번 이 지역을 마포역을 방문을 하셔서 이 주변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 규모가 얼만큼 되는지 한번 눈으로 확인을 해보시면 더 좋으실 것 같고요. 자, 마포역에서 조금만 더 옆으로 가보시면 바로 용산이 있습니다. 용산에서 일어나는 대규모 개발들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잘 아실 것 같고요. 특히 마포역을 비롯해서 용산역에는 정말 대규모 개발들이 기다리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그만큼 그런 다양한 지역들, 비싸질 지역들, 집가가 오르는 지역들에 빠르게 접근이 가능한 그러한 곳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주변 가격들이 오르게 되면 이 지역 역시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마포역 인근에 특히 이제 홍대 인근으로 한번 넘어가 보게 되면요. 다들 잘 아실 것 같습니다. 홍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찾는 관광지가 돼버렸는데요. 자, 상업지면서 관광지가 돼버렸습니다. 자, 돈이 흐르는 지역, 현금이 흐르는 그런 지역으로 변모가 되어 있어서 특히 홍대역 민자 역사 개발 등을 통해서 보다 더 많은 관광객들과 현금을 끌어모을 수 있는 쪽으로 현재 마포구가 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그만큼 이 지역 인프라가 탄탄하면서 다양한 업무시설, 관광시설, 주거시설 모든 것들이 갖춰져 있는 그러한 곳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만 더 서편으로 가보게 되면 디지털 미디어 시티, 방송의 메카, 디지털 미디어 시티가 위치해 있는 그러한 곳이 나오기 때문에요. 정말 많은 관광객들이 찾으면서도 관광 코스가 되어버린 그러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걸 비롯해서 아래쪽에는 서울 화력발전소 지하 사업을 통해서 다양한 공원들까지는 이제 펼쳐지게 되겠는데, 자, 이 화력발전소까지 직선 거리가 1km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만큼 다양한 개발들이 이 지역
마포구 신수동 주변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이 지역의 미래 가치가 얼마나 오를지 상상이 되실 거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준공이 8월에 완료가 됐죠. 뭐 직접 찾아가 보는 것도 좋겠지만 미리 어떻게 지어졌는지 좀 자세하게 소개해 주세요. 네,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사실상 다중주택으로서 위층에는 주인이 거주를 하고 아래층에는 세를 주고 1층에는 상업시설을 놓은 원래 그런 건물로 이제 건축이 될 예정이었지만 사정이 있어서 세대별로 분양을 하게 된 물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총 세대가 사실 7세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만큼 주차 공간은 조금 더 여유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곳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새를 비롯해서 다양한 이제 사람들이 들어서고 있는 그러한 곳이 되겠습니다. 이미 뭐 다 지어졌기 때문에 건축물의 퀄리티에 있어서는 사실 걱정하지 않고 방문을 해보시면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뭐 제가 더 길게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겠지만 엘리베이터를 비롯해서 다양한 시설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만큼 이제 올해 말 정도에 결혼을 하시는 신혼부부들한테 더욱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자, 지금 이 앞쪽으로는 이 현재 물건지에서 조금만 앞으로 나오게 되면은 4차선 도로와 함께 버스 정류장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교통적인 시설, 지하철뿐만 아니라 버스 정류장까지 모든 게 마련이 되어 있고 재래시장을 비롯한 다양한 인프라 시설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고 초등학생 자녀분까지 키울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면서 대학생, 자녀까지 둔 그런 가정한테도 추천드릴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건물도 이미 지어졌기 때문에 실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자금은 어느 정도 투자금이 필요할까요? 네, 매매가도 상당히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일단 평수 대비를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곳 같은 경우 약 13평 정도의 크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변 시세에 비해서도 상당히 저렴한 편이 되겠고요. 자, 매매가는 2억 5,500만 원입니다. 전세 예상가는 2억 3천 정도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실제 투자 금액은 약 2,500만 원 전후로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세를 놓으셔도 좋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월세보다는 실거주 또는 전세를 놓으실 그러한 분들께 더욱더 추천을 드릴 수 있겠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마포구 신수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관련해서 매매를 하고 싶으신 분들 유의점 체크해 주시죠. 네, 투자 금액이 적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이 본인한테 맞는 투자처인지 그거는 투자 금액만 보시고 판단을 할 게 아닙니다. 자, 본인의 투자 플랜을 한번 짜보셔야 되실 텐데요. 자, 그 플랜을 짜지 못하겠다. 내가 얼만큼 투자를 해야 되고 어느 정도의 수익을 노리고 투자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꼭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본인이 어디에 투자를 하고 얼마나 투자를 해야 되고 몇 년을 투자를 해야 될지 그런 다양한 것들을 한번 꼭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부동산 정보 마포구 신수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확인해봤고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자, 마지막 부동산 정보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으로 가볼까요? 화면으로 확인해 볼게요. 서울시 중구 흥인동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2호선, 6호선 신당역에서 걸어서 2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내년 9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13층 건물 내 3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매매 금액은 2억 9,800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7천만 원이고요. 실제 투자 금액은 2,800만 원 예상됩니다. 자, 이번에는 아파트입니다. 중구 흥인동에 위치해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흥인동 어떤 입지적 매력이 있을까요? 네, 일단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거라는 거를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게 왜냐하면은 일단은 중구 보시게 되면요. 두 가지 역세권입니다. 신당 역세권하고 충무로 역세권 사이에 있는 바로 이 모든 지역들, 장충동을 비롯해서 신당동, 뭐 흥인동 여러 가지 지역이 많은데요. 특히나 동대문 패션타운이 형성이 된 지역, 흥인동이 도매시장은 거의 다 그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임대차 시장에 있어서는 가장 먼저 첫 번째 지역, 최전방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거기에 따라서 바로 앞에 도매시장이 약 가게수만 해도 약 2만 개가 됩니다. 2만 개에 있는 바로 인프라를 바로 수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입지적 특성 중 중요한 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역과 신당역과 도보 2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야말로 초역세권에 자리를 하면서 또 동시에 동대문 역사문화공역도 또 2호선과 4호선, 5호선 이용이 가능한데 바로 도보로 5분 정도면 도달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DDP, 문화시설도 이용할 수가 있고 상단으로 가면 청계천까지 아주 가까운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돈이 모이는 자리에 우뚝 선 수익형 매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언급을 해드렸지만은 동대문의 우리나라 옷이 의류 시장이 약 40%가 여기 분포가 돼 있죠. 그만큼 뭐 두산타워라든가 밀리오르, APM 등 여러 가지 회사들이 다 한 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가게수만 3만여 개, 그리고
종사자만 해도 약 30명 정도 되는 아주 큰 우리나라의 패션의 중심지다 볼 수가 있겠는데요. 거기에 더불어서 임대차 수요, 주거주택지는 굉장히 협소합니다. 일단 상업지 자체가 70% 정도고 주거 지역은 약 20%입니다. 그중에 대부분이 하단에 있는 신당 지역, 장충동 지역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제일 앞에 있는 지역이 흥인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흥인에 있는 다른 매물도 아니고 다세대도 아닙니다. 바로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이기 때문에 차후에 중장기적 관점을 봤을 때도 황금성까지 뛰어난 희소 가치가 그야말로 가장 높은 그런 추천 매물이다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흥인동 근처에 있는 개발호재도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개발호재들이 있나요? 네, 개발호재가 상당히 많은데 일단은 이 지역은 구도심이 신도심으로 바뀌는 프로젝트 지역입니다. 지금 뭐 서울역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지역들, 강북에 있는 일대 지역이 도심 사업, 도심 재생 사업이다 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곳 지역은 중구의 신당 지역과 그리고 동대문 지역을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당 지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입지구대 최소지구로 후보지, 제1 후보지에 논의가 되면서 주변 이제 황학동까지 포함해서 광활한 면적이 상업지역입니다. 여기가 오래된 도심지이만큼 또 신규 도심 재생 사업 지역으로 아주 풍부한 지역인데 일단 도심 황학동도 포함해서 상업지 리모델링 효과가 예정된 지역이다 볼 수가 있겠고요. 바로 그 앞에 보시게 되면은 우리 동대문 패션 메카 지역의 바로 옆 지역, 바로 국립의료원과 또 훈련원 공원, 훈련원 지역까지 세 군데가 있는데 이게 또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와 바로 옆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 지역 같은 경우 현재는 용적률 상한 때문에 개발이 되고 있지 않지만 과거부터 이곳은 우리나라 동대문 패션 벤처 기업들이 들어오는 센터로 건립을 하자는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계속적인 논의 중이니까 이 지역도 핫하게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단부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 또 재개발과 재건축을 또 많이 가지고 있는 지역이 바로 신당 지역입니다. 신당 지역 보시게 되면은 10구역도 있고요. 또 14구역, 18구역 여러 가지 구역들이 있습니다. 또 재개발을 앞둔 오래된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주안점을 두시고 앞으로 좋아지는 지역. 일단 이 지역도 보시게 되면 왕십리도 이번 올해 말쯤에 센트라스까지 완공이 되면은 또 왕십리 뉴타운이 모두 건립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인구, 신인류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젊은 층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그 말은 뭐냐면은 상업 발달 규모가 이전과는 다르게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미리 앞서서 투자할 수 있는 타이밍은 많은 시간을 주지 않을 겁니다. 일단 센트라스가 완립되는 시점, 올해 말부터 내년까지가 여러분들 투자할 수 있는 적기다 볼 수가 있겠고요. 이미 집가 상승률을 봤을 때 작년과 바로 올해가 굉장히 폭이 높습니다. 앞으로 2, 3년간은 상승폭이 굉장히 높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신도심으로 바뀌는 지역의 집가가 지금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임대차 수요 시장까지 겨냥을 해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한다면 본 매물지가 강력한 추천 호재로 작용할 거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준공까지는 좀 여유가 있네요. 아파트 어떻게 지어지나요? 네, 일단은 본 지역 같은 경우는 아까 상업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앞에 동대문 도매타운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 바로 앞에 또 APM부터 해서 여러 가지 센터들이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본 매물은 아무래도 수익형 매물이긴 하지만 사무실 용도 겸 주거용으로 쓸 확률이 거의 100%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상인들이 바로 얻어서 임차인으로 들어올 거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수익형 매물보다도 임대가가 높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거기에 맞춰서 엘리베이터 들어가고 방과 거실방 3베이 구조로 된 풀옵션 구조, 냉장고까지 들어간 아주 간편한 그런 최적화된 매물이다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바로 두 동으로 지어집니다. 이 본 매물도 단지형 매물이기 때문에 관리 측면에 있어서 다른 여타 매물보다는 경쟁력이 있고요. 지방에 계신 분도 안전에 투자하시면 뭐 월세라든가 전세 신경 안 쓰시고 관리 회사에게 맡기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도 메리트가 상당히 많다 보여집니다. 네, 가격은요? 네, 매가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일단은 주변 지역 보시면 다세대 주택 빌라 같은 경우에도요. 2억 7천대, 8천대 분양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대비했을 때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경쟁력이 있는 매물이 3억이 안 되는 금액 2억 9,800이고요. 전세가 약 2억 7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약 2,800 정도면 전세 놓고 투자가 가능한 거고요. 아무리 봐도 여기는 월세가 많이 나옵니다. 2, 3천 보증금에 월 90, 100 정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으니까 강남에 뭐 입각해서 봤을 때도 매매가가 약 2, 3천 정도 저렴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 면에서도 당연히 강남에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좋은 그런 매물이다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전한 투자를 위해서 유의점도 체크해 주셔야겠죠? 네,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앞에가 또 신당 지역입니다. 신당 지역 보시게 되면은 아직 19역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이 또 해제가 되면서 개발
계획구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모든 지역들이 아파트로 개발이 되고 신규 상권으로 개발이 된다면 주변의 시가는 또 말도 못하게 많이 올라가겠죠. 거기에 편승 기류를 했을 때는 상업지 아파트인 본 매물이 답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또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구 흥인동에 위치한 아파트 확인해봤고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요. 돈 되는 부동산 정보 오늘도 세 가지 알짜 정보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창도경제 부동산연구소의 김원주 팀장, 드림타워 투자연구소의 정영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내일 이 시간에도 더 알차고 풍부한 부동산 정보 가지고 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